원래 4.20 투쟁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작년에 국회에 올라갔던 아직도 이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신농촌 중에 있는 장애인 교육지원법 제정, 그리고 또 시청 앞에서 노선 농성하고 있는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을 3대 주요 요구한 투쟁들을 가지고 지금 4월 20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활동보조인 이 제도화의 투쟁은 정말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투쟁이고, 이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또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그리고 지자체가 책임지지 않는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시와 동정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벽을 깨기 위해서는 정말 힘찬 투쟁이 필요하고, 이것이 단순하게 구글에서 얻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함께 삭발하게 되는 동지들은 이것을 정말 소중한 것들, 목숨을 건 투쟁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제 삭발하는 거죠. 오래 기르신 머리 같은데 괜찮으세요? 좀 아깝죠. 그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사지를 못 쓰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은 지금까지 시설에 박혀 있거나 아니면 방구석에 골방에서 박혀서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 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아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수십 년의 세월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 가족의 책임, 그리고 또 외딴 곳에 시설에 처박아 넣어서 이들의 삶을 유폐시켰던, 집구석에서 폐기물로 유폐시켰던 그러한 이 사회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는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잠잘 때 좀 지원한다거나 이런 아주 일상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들이 권리로서 보장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족의 떠넘길 문제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시혜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책임을 전가시킬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이고요. 중증장애인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이제 장애 유형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활동보조인의 개념도 굉장히 폭이 넓고요. 정신지체의 경우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도 이제 활동보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좀 개별 유형마다 다 다르지만은 이것이 이제 특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이나 사지마비 전혀 이제 몸을 못 쓰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제 전달 체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짜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 장애인들 문화에서 가지고 상장 주고 시 한마디 하는 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자신이 정치적 업적을 쌓기 위한 치장거리라는 것이고, 진정으로 사람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 시청 앞에 있는 이들의 지금 29일째 노숙 농성에 대해서 피해서는 안 되고 피해가지 못하게 해야죠. 감사합니다. 오늘 투쟁 잘 지금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 이동권 투쟁할 때도 이 투쟁을 막 하는데 이제 삭발 이야기 나오고 단식 이야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삭발을 하니 죽어도 밥을 굶겠다 그래가지고 밥을 굶는 걸로 선택을 했는데 졸지에 39일까지 굶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내게는 소중한 그죠, 소중한 건데, 이 하면서 중증장애인 투쟁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이 사회벽이 너무나 높고, 그 너무나 야만적인 이 세월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중한 것을 바쳐야지만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희망을
하여튼 중증장애인의 삶에 대해서는 이 사회가 진짜 침묵해 왔다라는 게,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권리, 수십 년 집구석에서 처박혀 있는 중증장애인의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침묵했고 이 사회도 침묵했고 그리고 가족도 침묵했고 그리고 우리 본인 당사자도 침묵했던 침묵의 세월이었고, 이제 그 침묵의 세월을 깨는 바로 첫 소리가 될 겁니다. 지원해 주실 장애인분들 있으면 시절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고요. 우리 대원은 얼마 노래는지 알아 내가? 얘네는 뭐 웃긴 게 뭐냐면 내가 갔더니 아이 잔들아 아빠 어디 갔냐 아빠? 25이요. 35. 지금 하고 계신 일은 그러면 일은 못 하고 계세요? 알아서 계속 찍어. 안 나와요. 내가 발언했다고? 왜? 진묵의 역사를 깨뜨려 나가세. 지하철 사방에 뚫리고 버스가 넘쳐나고 전쟁으로 세상 열어가리라. 이 공정치 한무 물러서지 않겠다. 이제는 사람답게 사람처럼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활동보조인 정치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정치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활동보조 정치. 장애인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장애인 날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절망과 좌절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권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제도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중증장애인들이 일렬로 섰을 때 준비됐을 때 같이 좀 깎아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활동 보조입니다. 또 침묵했고 이 사회도 침묵했고 우리의 가족마저도 침묵했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쉽게 시설로 가둬놓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이 사회를 우리는 인정했습니다. 시설에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인권에 유린을 당하면서 성폭행 당하면서 시설장들의 사유물로 착취당하면서 이 사회는 그것들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눈 감고 넘어갔습니다. 일시 한번 터지면 잠깐 불쌍한 장애인 이야기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이제 국가와 이 사회와 가족과 우리의 침묵을 깨고 그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오늘 이 사회를 향해서 그 투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 차별철폐가 힘차게 오르면서 투쟁결의대회 활동보조인 제도와 쟁취를 위한 서울시장 9명의 중증장애인 삭발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활동보조 쟁취하자!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활동보조 쟁취하자! 활동보조 쟁취하자! 현재 저는 사회를 맡은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와 투쟁위원회 교육정책국장도 있고 성북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있습니다. 박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민주운동을 시작하도록 묵상바로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소금진 같네요. 이빨을 남겨 안전은 한밤 깨어났어 외치는 뜨거운 함성 산자를 따르라. 우리 자신의 생존은 바로 이곳에서 활동보조 제도가 되지 않으면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삶들을 여기에다가 이어서 참여단체 소개인데 아직 저에게 참여단체 명단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활동보조 쟁취!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활동보조 쟁취 투쟁을 예, 오늘 여러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보조인 제도와 투쟁위원회
최용기 투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안 다녀서 어제가 무슨 날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한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에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집구석에 처박혀 살지 않고 시설에 수용되어 살지 않고 당당한 삶의 주체로 살고 싶어서 이 자리를 사수하면서 활동보조인 제도와 이명박 서울시장 연단 요청을 하면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중증장애인들 10년, 20년 집구석에 처박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설에 수용되어서 살아있어도 죽은 듯이 있어도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중증장애인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동지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즉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이 75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4만 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92.5%인 약 60만 명의 장애인이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이 활동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지원도 없이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올 4월 8일날 남원에서 3년 전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그 중증장애인의 수발을 하던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가 나왔다면 그 조사 결과에 따른 적극적 대안은 무엇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이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이 도움 제공자에 의해서 계획되고 관리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 환경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지원, 활동보조 서비스와 같은 이러한 지원들이 장애인들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서 장애인의 날이라고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자립성 준비고 1억이 사업비입니다. 1억 사업비가 선정되었습니다. 2억 4천이 중증장애인 1년 단위 지금 무엇을 장애인들이 요구하고 있는지 아무리 이곳에서 그럴싸한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가수를 불러다가 이러한 일회성 행사를 한다는 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모아서 오늘 이곳에서 39인의 중증 장애인들이 삭발식을 합니다. 장애인은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로서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보조 제도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활동보조 쟁취 투쟁. 감사합니다. 제도하라! 항상 줄수 없다. 활동보조 제도하라. 활동보조 제도하라. 활동보조 쟁취 투쟁. 이런 목소리로 공동위원장이
님이십니다.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투쟁경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위한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원규입니다. 경감으로 하러 나왔지만은 사실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해서 29일, 내일 해서 30일, 한 달이 다 되고 있지만은 야밤에 칼바람과 비와 시청 직원들의 탄압을 꿋꿋이 견디면서 30일을 이곳에서 노동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대원들의 연대투쟁으로 농성장을 다시 차린 것, 그리고 서울시 사회복지과장과 국장의 면담 몇 번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들의 요구, 전면적인 실질적인 사태 조사와 시급한 활동 보조의 대책, 그리고 서울시의 즉각적인 조례 제정, 이 세 가지의 요구에 대해서 서울시는 아무것도 답변해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활동 보조인이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대신 읽겠습니다. 어느 시인이 말하였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제게도 여기 있는 동지들에게도 2006년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와 투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동지 여러분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시청 앞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가지 상반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농성하는 우리들의 옷차림. 그들은 봄이지만 우리들은 겨울입니다. 그리고 잔디밭에서 한가로이 오후의 햇살을 즐기는 그들과 잔디밭에도 못 들어가는 우리들. 휠체어 탄 채로 잔디밭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식당에 가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밖에 나오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줄 알았습니다. 집에서도 안 된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밖에 나가도 안 된다는 소리 듣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왕 밖에 나왔으니 우리에게 안 된다고 하는 세상에 된다고 하는 세상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이란 이름으로 가족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가족을 더 이상 살인마의 누명을 씌우지 맙시다. 죄인은 장애인 내가 아니고 이 썩어빠진 사회이며 살인마는 내 가족이 아니고 황제놀이에 눈이 먼 이 나라 정부라는 것을 꼭 밝힙시다. 그걸 밝히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내가 하고 우리가 합시다. 그 누군가 남이 아니고 우리이기에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주고 눈물 흘리고 그러기보다 지금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죽어도 억울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불에 타 죽어도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신문 한 편에 조그맣게 나올 정도의 기사거리로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 수많은 장애인들이 가족들에 의해서 집어갖고 버려졌지만 누구 하나 그들의 삶에 대해서 눈물 흘리거나 가슴 아프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이 사회는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이런 무책임함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는 지금 온손 언밥을 먹으며 찬철이 맞고 빗바람을 맞으며 30일 동안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뭐 같은 새끼는 얼굴 한번 안 내비치고 우리를 기만하고 무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서 오늘 삭발 결의를 하고 삭발합니다. 하지만 시설이나 집안에 있는 장인들은 귀찮다는 이유로 번거롭다는 이유로 머리를 깎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억압과 그들의 자유 우리는 이렇게 앞에서 삭발 결의를 하면서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닌 시설과 집안에 있는 장인들을 위해서 골밖에 처박혀 지나는 자유롭지 못한 모든 걸 누릴 수 없는 장인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삭발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대변해서 여태 투쟁을 했고 앞으로도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의 억압받은 분노, 눈물의 세월을 우리는 몸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9명이 삭발을 결의했습니다.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장사자의 힘으로 활동보도 제도와 쟁취하자! 활동보도 쟁취 추대! 오늘 저 역시 삭발식에 결의를 했는데요. 지금 날씨도 저희의 마음을 아는지 같이 눈물을 흘려주려고 그러는지 날씨가 참 많이 어둡습니다. 저희 마음은 더 어두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29일째 여기서 노동농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아무런 저희에게 대답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39인 중증장애인이 머리를 깎기 위해서 삭발식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삭발을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머리 좀 몇 가닥 잘라내겠지 또 다 잘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 삭발식은 단지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고통과 저희의 억압과 저희의 삶 모든 것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의 머리카락 하나가 저희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호로서 정리하겠습니다. 활동구조인 제도화하여 이 세상을 활보하자. 활보하자. 세상을 활보하자. 활동 구조 정치 투쟁. 인사. 우리를 다스릴 그대여 붉은빛 빛으로 젖을 때 전쟁은 시작된다. 세계를 변혁하라. 붉은빛 빛으로 젖을 때 전쟁은 시작된다. 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가지고 36일 동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3일째 되는 날, 단식 농성 33일째 되는 날, 교육인적자원부 총훈이라고 하는 김진표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 가지를 정부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최소한의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해 있어서 그동안 정부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나 늦게 인정하고 이제라도 장애인의 기본적인 교육과 관련된 관련 법규들을 반드시 정비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말로서만 끝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담이 끝나고 바로 실무자들에게 교육부 총리가 약속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건으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었을 때 답변이 이랬었습니다. 공식적인 문건으로는 절대 보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육부 총리가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법을 만들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한 내용들을 문건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을 때 결코 문건은 보내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저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동지들이 삭발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삭발은 여기에 많은 언론이 와 있는데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골방에 갇혔어, 시설에 갇혔어,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짐승으로서 사육됐던 삶들을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간이라는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 살기 싶다라는 기본적인 몸부림이자 절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절규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수많은 동지들이 삭발이라는 투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는 투쟁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들이 그동안의 수많은 역사들 속에서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삭발 결의서 박스에 넣어주시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 좀 풀어 가셔서 준비가 다 됐나요? 아직 먼저 좀 하시고요. 여기 힘하게 구호하고 난 뒤에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삭발하는 동지들은 39명입니다. 장애인 날입니다. 진짜로 이 장애인 날이 장애인의 존재를, 정말 아픈 존재를, 그리고 이 비극적인 이 사회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도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활동부장이 제도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활동 보조 정치 기획. 사람처럼 사람답게 사람으로 살고 싶다. 사람처럼 사람답게 사람으로 살고 싶다. 사람으로 살고 싶다. 활동 보조 정치 규제. 삭발을 도와주시고 계신 리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동지, 신석준 사회당 대표 동지, 김혜미 장애인 참교위원장 동지, 김병홍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위원장 동지, 도경만 장애인 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 동지, 최윤경 성구 성심병원 노동조합 위원장 동지, 박종각 올림피아드 학원 노동조합 부회장 동지, 김재원 서울경인 사회복지노동조합 정립지부 지부장 동지, 까지만 서울경인 이주노동조합 사무국장 동지, 박치웅 민주노동당 강동구 위원장 동지, 김득의 민주노동당 서울시 비례후보 동지,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사무국. 직접 활동보조를 하고 계시는, 자신의 활동보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직접 삭발을 도와주시고 계시고, 부모님이 직접 삭발을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이어서 지금 삭발을 결의하고 계신 분들이 그 글들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앞에 삭발하고 계신 동지들 대신 이거는 앞에서 28년 동안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집,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집, 아니 보통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상대도 안 받고 구박도 안 받았습니다. 다만 집안에서 그나마 유년 시절에는 동네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내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도 갑갑해서 어머니를 졸라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까운 곳에 드라이브를 하는 것, 그게 고작이었습니다. 수송열차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엄수조차도 몰랐습니다. 나는 바깥 세상에 동떨어지게 생활했습니다. 그래도 문득 1998년 7월 KBS 9시 뉴스 현장 고발에 반영되고 나서 그 다음 날로 그 사회비 구도는 폐쇄가 되었습니다. 1년 청구역 병원 병명 정도의 장애인시설에 갔다가 하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병명은 결핵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다른 시설을 갔습니다.
음성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 중에 제일 큰 시설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서로 도와주면서 생활하였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나에게는 단어다. 일일 자원봉사자나 근무자가 오면 밥만 먹여주고 목욕시켜줄 뿐 저는 그들에게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고 동정과 시의 대상으로 그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2003년 10월에 한국 내성마비 장애인연합 총무지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홈페이지와 카페도 만들고 시설 내에서 내성마비인 9명이 모여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열고 나는 거기서 총무지부 기획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립생활의 꿈을 안고 한 내여 누가 접촉하고 자립생활 준비도 하고 2-3년 준비한 다음 사회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 시기가 더 앞당겨졌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시설에서는 못 살아는 그리고 강한 자들의 행포가 더 이상 나에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월장 체험홈에 입소가 결정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죽고 싶어도 죽고 있습니다. 10년은 동안 시설생활, 이제는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2004년 11월 16일 오후에 서울로 오십시오 50분쯤 내 담당 활동 고객이 옵니다. 평소 빨래, 시청 고객은 씻는 것부터 옷 입고 이 부분에 활동 고객이 없는 주말에는 아무런 활동을 못합니다. 밖에서 활동할 때는 활동 고객이 없으므로 배가 고파도 밥을 먹을 수 없고 몸이 아파도 약을 먹을 수 없습니다. 활동하는 시간에는 밥도 먹고 쉬는 소리도 누구에게 앞으로 5개월만 있으면 저의 성향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학생이 하기로 했었던 건데 그걸 듣고 같이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으로 활동보장인 반드시 우리가 활동보장인 서비스 제도화를 정치해서 운행해서 우리가 모두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세대는 반드시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가열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저는 올해 34세의 내성마비 1급의 장애여서 1999년에 갑작스런 뇌출혈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현재까지 6년째 도로 저는 가족들과 떨어져 올해 71세가 되신 아버지와 함께 지하 단칸방에서 둘이 거주하였고 사람의 모습이라곤 하루에 30분 남짓 에 걸친 어머님의 큰 뇌수술과 그로 인한 잦은 보초와 경제적 상황과 가족관계 불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대로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심적인 방황이 심해졌으며 심한 외로움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려 했으며 자살기도까지 했고 그로 인한 자동차와 사람들이 몹시 그리워 하루 종일 수동휠체어를 타고 큰 게 산을 위에 나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돌아보면 그때도 만약 지금처럼 활동보조인이 있었다면 제가 그 지경까지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중1 검정고시를 보게는 단칸방에서 종종 보이는 치매로 인한 어머님의 증상과 연로하신 연세로 어려운 가게를 연명해 나가시면서도 묵묵히 어머니를 짜증 한번 없이 수발하시는 아버지, 이러한 생활고와 어머님한테 시달리시는 선하신 아버지께 도움은커녕 짐만 되는 저 자신이 죽도록 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하디 선하신 아버지를 괴롭히시는 어머니 또한 존속살인 충동을 느낄 만큼 미웠습니다. 자립생활을 배운 저는 주 활동지인 서울로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그 후 작년 7월 어렵사리 독립을 했고 아주 조금의 활동보조인의 보조를 받으며 야학을 다녔습니다. 야학을 마치고 심야에 집으로 들어갈 땐 동네 길가를 스쳐 지나가는 아무 연관없는 타인에 의해 장애 여성으로서의 무서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심정을 숨기며 두려운 마음을 감춘 채 매번 난 모르는 타인에게
저의 소중한 몸을 맡겨 방 안으로까지 옮겨야 하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시를 받습니다. 제게 활동보조인이 같이 한다면 앞으로의 저 꿈은 심리학 전공으로 대학을 다니며 동료 상담가로서 저 같은 심리적 고통을 받는 더 많은 동료 장애인들의 고충을 해소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여인으로서의 소망인 한 가정의 주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활동보조인만 있으면 한 가정의 주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저는 40대 여성 장애인입니다. 첫 돌 때쯤 경기도에 있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 주사가 잘못되어 그 후로는 기지도 몸을 뒤집지도 못하게 되었고 뇌출혈과 걷지도 못하게 될 거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께서는 저를 고치시려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는 직장에 다니시고 오빠와 동생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집에서 식구들이 돌아올 때까지 누워 있기만 했습니다. 점심때 어머니께서 잠깐 오셔서 식사를 먹여주시고 가시면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참아야 했고 직장과 집과 가까웠던 어머니가 잠깐씩 들리셔서 대소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여동생이 학교를 갔다 오면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은 꼭 집에 계셔서 저를 돌봐주어야 했습니다. 손님이 방문하면 저는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했고 부모님이 다시 방으로 데리고 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많이 다투셨습니다. 저는 집안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해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회갑잔치, 오빠 결혼식 등 오빠와 여동생에게 글자를 가르쳐 달라고 했지만 자기 공부하기 바빴던 오빠와 여동생은 그저 무관심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30여 년이 흐르고 2002년도에 어머님께서 보호시설을 알아보시던 중에 정립회관의 사회복지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선생님 소개로 정립회관 주간보호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대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소개로 노들야학을 다니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과연 내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잘 해낼 수 있을지 겁도 났지만 기대와 희망에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야학에 다니면서 장애인 친구 중증 장애인에게 그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이 없었을 때에는 불편한 게 참 많습니다. 만약 활동보조인이 옛날부터 있었더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활동보조인이 있어서 공부하기도 한결 수월해지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모님도 더 많이 열심히 공부해서 저 같은 중증 장애인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밥을 차릴 수는 없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오지 않는 주말 동안은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빵을 먹어야 하는 주말이 싫습니다. 현재 경기 DPI 상국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복지관을 통해 유료 가사 도우미가 와서 활동 보조해 주시고 있으며 나머지 시간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